네,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모백스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전부 다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자, 저녁 8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좀 찍어보는 이유는요, 내일 우리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또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선배님들께서 너무나 걱정들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요 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월요일 장 초반부터 어떻게 대응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장대 연봉이 나왔어요. 고가권 54,400원까지 이 8%가량 상승이 나왔다가 하루 만에 이 하한가에 필적하는 33,550원까지 빼버리는 바람에 아마 여태까지 올라가는 기간들 동안에 어디까지 올라가나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이 금요일날 매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간이죠. 정확히는 수요일날 혹여나 이 종가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가셨던 이 단기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꼼짝없이 좀 물려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아날 길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장 초반에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현대모백스를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대응 가능하니까 걱정들 마시고 오늘 영상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모백스뿐만이 아니라 휴림로봇도 마찬가지로 하한가에 필적하는 이 장대 연봉이 나와서 아무래도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 현대차가 조정이 나오는 바람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현대모백스랑 휴림로봇이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금요일날 시간에서도 보게 되면 현대모백스가 3.28%가량, 이 정도 물량이면은 한 120억 정도가량 매도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금요일날도 한 8천억가량 터졌으니까 이 중에서 한 120억이라 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간에서도 빠지기는 했으니까 걱정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서론이 좀 길었지만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끝난 거냐? 첫 번째, 끝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라고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팔아야 되나요? 이것도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엔 금요일날 어느 정도는 이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휴림로봇이 있죠. 휴림로봇도 보게 되면은 현대모백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어떻죠? 이 거래량 나와주게 되면서 거래대금도 2조가량 터져줬죠. 그렇기 때문에 휴림로봇은 이 세력들이 이 하단부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웬만큼 다 털어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근데 또 반대로 보게 되면 현대모백스가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세력들의 물량은 이 잔여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형태요? 이 V자 반등의 형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반등이 언제 나올지도 설명드릴 거지만,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리를 이제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일부라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 좀 잡아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상단 부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반등 시에 탈출할 수 있는 이 탈출 자리에 대해서 짚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는 이 꼭지 하단 구간에서는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구간에서라도 잡으실 수 있도록 이 비중을 늘려서 물타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이 구간까지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보셔야 어디서 빠져나오고 어디서 다시 잡을지 이 그림이 잡혀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요? 이 구독 버튼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필수로 오늘 하겠습니다. 필수로 좀 부탁드리고, 댓글로는 힘내자라고 댓글도 마찬가지로 필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큼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영상 초반에는 좀 강조를 드리지만 오늘은 이 필수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건 단순히 응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 영상이 다른 현대모백스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떠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좋아요 버튼이랑 댓글로 힘내자를 적어주셔야지 다른 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요? 월요일에도 투매 물량이 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댓글로 힘내자도 달아주시면서 구독 버튼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선 제일 중요한 건 이 주포가 이탈을 했느냐 이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애매하다,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래량이 우리가 올라갈 때 대비해서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탈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이거 살짝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죠?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주가량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근데 이 유통 주식의 한 절반보다 살짝 모자라요. 근데 이게 과연 바닥권에서 매집했던 물량이 전부 다 쏟아지는 수준이 나왔느냐 라고 보기에는 그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거라고 봅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에 올라가는 구간들에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고 계시다가 이 현대모백스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자, 이때 너도 나도 던지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 개인 투자자분들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포 물량도 어느 정도 나왔겠지만 전량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백스가 이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포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휴림 로봇은 어떻죠? 자, 그동안에 매집했던 거래량들과 거의 동일한, 비슷한, 이 정도면 올라오면서도 털어냈지만, 자,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최대한 이탈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현대모백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이유예요. 명분이죠. 왜 장 초반에 이렇게 5만 원까지 올라갔지만 갑자기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느냐, 왜 이렇게 흘러내렸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된 이유는 이거죠. 자, 현대차 노조가 이 아틀라스 투입에는, 현대차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하는 데에는 우리가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못 들어온다라는 이런 강력한 반발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로봇이 이거죠. 아틀라스. 자, 얘네가 허리도 360도 돌아가면서 다관절 특화된 로봇인데,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업무용 로봇으로 정말 잘 만든 로봇이고, CES에서도 최고의 로봇상을 받은 로봇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3년간 이 현대차가 28년까지 아틀라스를 양산해서 미국 공장부터 투입하겠다라는 이 청사진도 내놨어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 노조가 우리 선배님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와요. 현대차 강속노조, 금속노조, 이 노조 하시는 분들, 뭐 이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거는 아니고, 워낙에 또 현대차 관련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노조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던 이 기업이 또 현대차다 보니까, 그러면 노조 vs 이 현대차의 대결 구도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이 대립 구도가 생긴 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 한 대도 협의 없이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파워봇들보다도 훨씬 더 강대한 엄청난 반발력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 아틀라스는 투입하고 싶을 겁니다. 무조건이죠, 이거는. 24시간 일하고 파업도 안 하고, 자, 뭐 아프다고 해서 병가도 없고 뭐 연차도 없고 부품만 갈아주면 되니까요. 근데 노조는 왜 반대하냐? 핵심은 사실 하나죠. 생계가 위협되기 때문에. 자, 돈도 적게 받게 되실 것이고, 급여도 적어질 거고,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있죠. 노후 걱정도 되고, 그리고 자식들까지도, 제가 좀 딥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걱정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랑 현대차랑 이 대립 구도가 날카롭게 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추가를 해보자면, 이 현대차가 막무가내로 투입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긴 좀 어렵겠죠. 강속노조가 있는 구조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라고 보면요, 이거는 99% 총파업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공장이 셧다운 돼버리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고, 이 합의점은 뭐냐? 뭐 결국 어렵게 갈 필요 없이 결국에는 돈이죠, 돈. 그래서 만약 제가, 이거는 제 사담인데, 이 현대차 제가 총수 아니면 뭐 임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투입을 하되, 로봇 투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추가 이익을, 자, 이거를 인센티브 형태로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율은 정해야겠죠. 몇 퍼센트는 이 노조에게, 그러니까 자, 직원에게 가게 만들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요 운영 개발비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자, 이 생계를 위협하는 이 노조분들의 위험, 걱정거리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아틀라스는 다시, 어차피 분명히 투입은 될 거예요. 이 공장도 다 돌아갈 거고요. 아틀라스도 연간 3만 대까지도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노조분들 입장에서는 내 몫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일단 디테일한 작업까지는 로봇이 다 대체하기는 아직 무리인 부분도 있고, 일단 로봇은 관절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디테일하고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단칼에 끝나는 이슈라기보다는 협상이 분명히 극적으로 체결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현대모백스가 차트적인 부분만 보고,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시풀이를 하면서 뭐 현대모백스가 투자 경고 풀리고 나서 얼마 더 간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투자 위험 단계에서 얼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해서라도 현대모백스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왜 중장기적인 종목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결국에는 현대차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이 아틀라스를 현대차의 모든 공장에 투입함으로써 결국에는 공장의 완전 자동화,
뭐를 통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통해서 완전 자동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자 지금 노조보다도 당연히 아틀라스가 유지비도 싸고 자 제작비도 싸고 모든 면이 좋을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노조와의 자 관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협상이 어떻게 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대모백스가 어떻게 해요? 이 아틀라스가 공장에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인프라 항상 말씀드리죠. 이 현대차 공장에는 아틀라스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현대모백스가 이 어떤 부분에서의 강점이 있냐? 물류 동선, 자 창고, 피킹 이송, 분류, 자동 창고 이런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로봇이 주인공이 되면 그 무대가 되는 자 이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같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틀라스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대모백스는 스마트 분류 자동화, 자동창고, 컨베이어 소터, 이런 물류 설비, 그리고 이 자율주행 로봇까지 설계부터 설치,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까지 토탈로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노조랑 협상이 잘 체결이 된다, 잘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기존에 현대모백스가 나왔던 이런 공급계약 체결, 자 단기 단일 판매 공급계약 체결 나왔던 거 있죠? 자 앞전에는 한국콜마 주식회사랑 얼마 관련, 이 550억 관련의 공시 이런 실적들이 쌓이게 됐었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가 있었죠? 이 평택 물류센터 얘네 한 600억 관련 자동화 물류 시스템도 수주받았었고, 그리고 이쪽이 만약에 자, 평택 쪽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까지도 자 조 단위로까지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에코프로빔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계약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주 잔고가 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로봇 기업,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이 정도로 활발하게 자 계약이 나오는, 영업이익이 매출이 자 직접적으로 나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로봇주들 중에서 저는 제 대장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직접적인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로봇 부품 이런 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프라로서 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 측면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물려도 갈 종목들이 있고, 물려도 자 탈출 가능한 로봇주들이 있고, 탈출이 불가능한 로봇주들도 있다. 그랬을 때 불가는 누구예요? 휴림 로봇이죠, 솔직히. 근데 현대모백스는요, 물려도 탈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의 하한가가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속상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현대모백스는 종목 자체가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탈출이 가능한 자 좋은 로봇 기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좋은 로봇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지금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62개의 로봇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흑자가 찍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많이 없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추후에 진짜 좋은 기업이 뭐지? 라고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어떤 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금요일날 로봇주들이 다 빠져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하는 기업이고 왜 올라가고 왜 좋은지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삼성이죠.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해서 자회사 편입시켰다, 이런 내용 하나만으로도 이 주가가 17,000원이요. 예전에는 17,500원 여기였어요. 17,200원. 여기서 6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30배가량 상승이 나오게 된 건데,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왜 드리냐, 집중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거요? 자 힘내자라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우리 현대모백스를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 올라갈 로봇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이거죠. 바로 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올해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M&A를 할 건데 그 중심은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 중에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조랑 메디컬은요, 우리 삼성전자가 실제로 인수합병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들이요, 과연 우리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사업부 있죠? 반도체 사업부, 디스플레이, 뭐 모바일, 뭐 가전 이런 등등 사업부에 있어서 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어렵다라고 봐요. 근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장이랑 로봇 있죠? 얘네는 다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 상황에서 이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자율주행을 준비한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부각받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뭐 로봇은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미래 먹거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결국 로봇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하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결국엔 나중에 추후에
로봇 기업들이 진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갔을 때, 자, 이 기업이 누가요?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하는 기업을 미리 잡아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요. 어떤 거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제2의 원익홀딩스, 자, 이런 거 헛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게 됐을 때 주식의 모든 요소들이 있죠. 차트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이 재료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다 판단했을 때 충분히 10배거도 갈 수 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10배거 달성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자, 소액 정도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뭐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에요.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건 이미 시작은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앞전에는 로봇 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고요.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자, 우리도 과거에 생각해 보게 되면 코로나 때도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도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의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정도 하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거는 이 전장 사업까지도 인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이 전장이랑 로봇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자, 추후에 삼성전자 인수합병 리스트에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로봇 사업과 이 전장 사업을 자 인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을 또 인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간단합니다. 로봇 사업에서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답은 라이다예요.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뭐냐? 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랑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를 않아요. 다 납품을 받고 공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자,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삼성전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도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과거에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추후에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미리 눈치채고, 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자, 비슷한 종목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 자, 그 이상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려 몇 배요? 거의 25배 정도 올라갔다. 엄청난 상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러프하게 한 10배 정도는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자,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면서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자, 돈 냄새를 맡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만, 이거 10배가 달성하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현대입니다. 현대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준비한 2026년 텐베거 후보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어떤가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는 힘내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현대라고 문자 발송하셔서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이거는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래서 보내셨다라면 현대모백스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차트로 좀 풀어드릴게요. 현대모백스로 돌아가 보고 자 차트로 좀 풀어드릴 건데 일단은 급락 이후에 어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V자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느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대모백스 차트 자 1시간 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죠? 지금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요. 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온 건데 거의 이 정도면 직선으로 내리꽂았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다음 주에 V자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높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V자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 강력한 호재성 공시가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한국콜마랑 500억 계약을 했지만 정말 수천억 단위 계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조 단위가 나온다든지 이런 정도의 잭팟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 구간을 보시면 1차 저항은 어디냐? 지금 딱 여기에요. 우리가 월요일 날 이 구간을 버틸 수 있느냐? 자 33,550원에서 지지 여부가 월요일 날에 확인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요 반등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요. 자 근데 지금은 투자 위험에 걸려있기도 하고 투자 위험 풀고 나서 끝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투경을 풀어내고 나서는 그때부터도 다시 반등 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 구간입니다. 바로 26,000원에서 27,000원 구간. 아마 여기까지도 깰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우리가 다음 주 장 초반에 이 구간까지도 깨지고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계속해서 빠진다라는 얘기만 해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 기분 나쁘시라고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께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결국에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강력하게 지지 여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냐면 23,000원 초반. 자, 이거 기억해 주세요. 23,000원 초반까지도 자,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구간은 아마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자, 이 구간에서 매물을 많이 쌓았죠? 1월 2일 날 자, 강력한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져줬던 봉의 종가이면서 그리고 이때 언제죠? 1월 15일. 자, 2차 상승이 시작됐을 때 자, 시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들이 겹치면서 그동안의 물량을 쌓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죠. 23,000원대 이 부근으로는 지지 여부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때는 영상 혹은 어떤가요? 이 단체 문자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려면은 일단 이 구독해서 제 영상 시청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어떻게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셔야 되고 댓글로 힘내자도 달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으로 자 접근을 생각하고 계신다. 신규 매수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날 이 구간이죠. 33,500원 여기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은 어디냐? 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구간까지도 지켜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단기적인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 조정을 받는 이 움직임들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21선이 밑으로 내려와요. 21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 이 구간이겠죠. 그러면 23,000원에서 25,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이 지지 움직임이 나와준다. 지지 여부가 확인된다라고 했을 땐 그때부터는 이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단기 접근도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대모백스의 추세 자체가 일단 단기 추세는 확실히 죽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중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죽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지켜볼 구간들에선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 급하게 자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바로바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010-9630-2563번으로 자 현대라고 남겨주셔야지 일단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움 드려볼 거예요. 뭐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 전부 다 이 황금손의 관점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관점은 한 번씩 받아가서 확인만 하고 뭐 안 따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판단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직접 하시는 거지만 아까 영상 중반에 말씀드렸던 이 후속주 있죠.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애들을 자 들여다볼까라고 했을 때 생각이 되는 이 후보군들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꼭 받아가셔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